안녕하세요. 2028학년도 대입.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이죠.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신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입시 준비 방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좀 막막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례적이다 싶을 만큼 일찍이죠. 경희대학교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계획 주요 사항 이걸 좀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아니, 왜 벌써 발표했을까? 좀 궁금하시죠? 네, 저도 그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경희대 설명으로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 놓인 학생과 교사분들께 미리 방향을 제시해서 좀 도움을 주려는 취지라고 하네요. 상당히 발빠른 움직임이에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예고안입니다. 물론 이게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2020년 4월에 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이 점은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예고안을 통해서 2028학년도에 경희대가 어떤 학생을 주목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핵심 변화랑 또 그 안에 숨은 의미까지 좀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경희대가 내세운 4가지 기본 방향부터 좀 살펴볼게요. 첫째, 고교와 대학 교육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건 새수능이랑 5등급 내신제를 잘 반영하겠다는 뜻이고요. 둘째, 입시 부담을 완화한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하고 학교 생활 충실도를 보겠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는 좀 원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쵸. 약간은 좀 선언적인 느낌도 있고요. 네. 셋째는 포용적 전형 설계. 검정고시 출신이나 졸업생, 또 농어촌 학생처럼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고려하겠다는 점. 그리고 넷째가 입시 전형 선진화. 대학 인재상에 맞는 우수 학생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뽑겠다. 이런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대학들이 늘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이번엔 좀 무게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는 이 방향들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전형 설계에 아주 구체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특히 그 2022 개정 교육과정하고 성취평가제, 그러니까 절대평가죠. 이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이전처럼 그냥 등급 숫자로만 줄 세우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학생이 어떤 고민으로 과목을 선택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평가에 적극적으로 담겠다, 이런 시도거든요. 이건 경희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대학들의 입시 변화 방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단순 구호가 아니라 실제 변화로 이어진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가장 먼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교과 종합평가 30% 반영인데요. 이전에는 거의 내신 등급으로만 뽑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기록을 정성적으로 보겠다. 이거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네, 정말 큰 변화죠. 그 교과 종합 평가 30%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업 열심히 들었나 이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학생이 해당 과목 관련해서 어떤 지적 호기심을 보였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좀 확장하려고 노력했는지, 수업 태도는 어땠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성적만 좋은 학생보다는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특정 과목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준 학생이 이 평가에서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와, 네, 학교 생활 기록 하나하나의 의미가 더 커진다고 봐야 해요. 와,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내신 점수 관리만으로는 진짜 부족하겠네요. 교과 선택부터 시작해서 수업 태도, 또 기록까지 신경 쓸 게 많아지는 건데요. 또 다른 변화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우선 계열별로 반영하는 교과목이 명확히 제시됐어요. 인문은 국수형 사한, 자연은 국수형 과한, 예체능은 국영 중심 이렇게요. 이건 학생들이 목표 계열에 맞춰서 좀 더 전략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기 중에서 탐구 영역 반영 방식도 바뀌었어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중에서
잘 본 과목 하나만 반영하는데 이건 확실히 수험생 부담을 좀 줄여주려는 의도가 커 보입니다. 통합사회 통합고학 중 하나만요? 네, 특히 그 문이과 통합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실적인 부담을 좀 고려한 뭐랄까 절충안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성적 반영 방식도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상대평가 등급이랑 절대평가 성취도 중에서 학생에게 유리한 걸 반영해 준다는 점이에요. 정말요? 유리한 거요? 네, 예를 들어서 등급은 3등급인데 성취도가 A다. 그러면 1등급으로 환산되는 A를 적용받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학생들 입장에선 완전 희소식이겠는데요? 성적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 포기하는 경우가 좀 줄어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2022 개전교육과정의 핵심 중 하나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인데 이런 장치가 있어야 학생들이 좀 더 소신 있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겠죠. 뭐랄까, 성취도 A는 1등급이다. 이 공식은 진로 관련 심화 과목이나 아니면 학생 수가 적은 과목 선택을 망설이지 말아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예요. 네네. 그리고 자연계열 지원자는 대학 권장 과목 이수 여부를 그 교과 종합평가에서 본다고 하고 그리고 지원 자격이 졸업 예정자로 한정된 것도 좀 눈에 띄네요. 이건 N수생은 지원 못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은 졸업 예정자, 즉 고3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되는 세대하고 그 이전 9등급제 세대 간의 내신 평가 방식 차이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하. 그리고 자연계열 권장 과목 이수 평가는요. 이게 뒤에 나올 학종이나 정시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자연계열 희망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권장하는지 미리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네. 와, 교과 전형만 해도 벌써 변화가 상당하네요. 그럼 경희대의 진짜 간판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어떻게 바뀌나요? 여기도 큰 변화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면접형하고 서류형 이렇게 이원화됩니다. 특히 서류형이 새로 생겼다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면접이 필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트랙이 생긴 거죠. 신설. 이게 어떤 학생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면접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일까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서류형은요, 교과 내신 등급이 아주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학생부 기록 전반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탐구 역량이라든지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이런 게 탁월하게 드러나는 학생을 뽑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요. 예를 들면 특정 과목에 대한 보고서나 발표, 아니면 프로젝트 활동 같은 게 아주 우수한 학생들한테 유리할 수 있죠. 아, 네. 특히 자율전공학부나 자유전공학부처럼 특정 전공 적합성보다는 어떤 잠재력이나 학업 역량 자체가 중요한 모집 단위에서 많이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학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의 어떤 스토리나 질을 더 보겠다. 이런 거네요. 그럼 두 유형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볼까요? 네. 우선 서류형은 전체 네오르네상스 모집 인원의 약 30% 정도를 선발하고요. 평가는 서류 100% 일괄 합산 방식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데요. 교과 성적 평가할 때 절대 평가인 성취도 중심으로 보고 상대 평가인 석차 등급 정보는 아예 평가 시스템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네, 석차 등급을 아예 안 본다고요? 네. 이건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에요. 와, 다만 수능 최저 기준은 적용됩니다. 그 지역 균형 전형하고 동일한 기준이에요. 서류 100%인데 수능 최저는 있군요. 네, 반면에 면접형은 약 70%를 선발하고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 의학학 계열은 5배수를 뽑아요.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랑 면접 30%로 최종 선발합니다. 여기서는 서류 평가 때 석차 등급하고 성취도를 모두 활용하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면접형은 최저가 없고요. 네. 그리고 면접 대상 인원을 4배수, 5배수로 늘린 것도 좀 눈에 띄는 변화죠. 기회가 더 많아진 셈이니까요. 와, 정말 복잡해 보이면서도 선택지가 다양해진 느낌인데요. 석차 등급을 아예 안 본다니. 서류형은 정말 그 성취평가제 취지를 극대화하려는 시도 같네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뭘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겠어요. 그렇죠. 이건 학생의 강점하고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 탐구 활동은 정말 자신 있는데 전체 내신 등급은 좀 아쉽다.
근데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서류형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죠. 네네. 반대로 서류도 탄탄하고 면접에서 자신의 강점을 잘 어필할 자신이 있고 수능 최저 부담을 좀 덜고 싶다. 이러면 면접형이 유리할 거고요. 면접 기회가 늘어난 만큼 면접 준비의 중요성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자연계열 권장 과목 이수 여부는 두 유형 모두 정성평가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 부분도 정말 놓치면 안 되겠네요. 와, 수시 변화만 해도 정말 숨가쁜데요? 이제 정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시도 큰 변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시 수능 전형도 기존의 수능 100% 방식, 이걸 이제 수능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외에 수능 학생부형이라는 트랙이 새로 생겨서 이원화됩니다. 이게 2028학년도 대입에 또 다른 아주 큰 변화예요. 정시의 학생부 반영이라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정시는 그냥 수능 점수로만 승부 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뭐랄까, 학교 교육 충실, 이걸 정시까지 끌고 오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 도입하고 맞물려서 정시 선발에서도 고교 3년간의 과정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죠. 수능 점수라는 정량 지표 외에 학교 생활의 성실성이라든지 교과 이수 내용 같은 정성적인 부분도 일부 반영해서 좀 더 다면적으로 학생을 평가하겠다 이런 겁니다. 공교육 정상화나 학교 교육의 중요성 강조, 이런 정책 기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고 학생부는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요? 수능형은 정시 일반 전형 인원의 약 30% 정도를 수능 100%로 선발하고요. 신설되는 수능 학생부형이 약 70%를 차지하는데 여기서는 수능 90%에 학생부 10%를 합산해서 평가해요. 이 학생부 10%는 다시 교과 성적하고 비교과, 그러니까 출결하고 봉사로 나뉘고요. 학생부 10%. 이게 비중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정시에서는 1점, 아니 0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니까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학생부 반영 방식이 주요일 텐데요. 네, 맞아요. 이 10% 반영 방식이 꽤 흥미롭습니다. 우선 대상은 고3 졸업 예정자하고 N수생, 그러니까 재수 3수생까지예요. 4수 이상 졸업생은 비교 내신을 적용하고요. 반영 교과는 수시 교과 전형하고 비슷하게 계열별로 지정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성적 반영 방식이 독특한데요. 교과목의 상대평가 등급 하고 절대평가 성취도 중에서 학생에게 더 유리한 것을 반영해요. 아, 정시에서도요? 네, 수시 교과 전형의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식하고 똑같죠. 예를 들어 3등급인데 A다. 그러면 이걸 1등급으로 환산해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학생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해 보이죠. 와, 정시에서도 등급이랑 성취도 중에 유리한 걸 반영한다고요? 그럼 뭐 내신 관리를 아예 손 놓을 수는 없겠지만 또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네요. 반영 과목 수도 제한이 있다고요? 맞아요. 3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성적이 좋은 상위 14개 과목만 반영해요. 아, 열려줄게요. 네, 이건 역시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좀 덜어주는 장치죠. 다만 뭐 성취도만 나오는 융합선택 과목 같은 일부 과목은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세부 기준은 나중에 확정안에 좀 봐야 하고요. 비교과에서는 출결하고 봉사 시간도 점수화해서 반영하고요. 자연계열은 또 가산점이 있네요. 수학, 과학 교과를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총점에서 가산점을 준다고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이건 뭐 명확합니다. 자연계열 학업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관련 교과 이수를 장려하려는 거예요. 대학 와서 공부할 준비가 된 학생을 뽑겠다 이거죠. 단순히 수능 점수만 높은 학생보다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당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련 과목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에요. 아, 듣고 보니 정시 변화도 정말 단순하지 않네요. 수능 점수 외에도 학생부, 그것도 뭐 유리한 성적 반영, 상위 과목 반영, 자연계 가산점까지 고려할 게 진짜 많아졌어요. 유리한 성적 활용, 상위 과목 반영 같은 학생 부담 완화 장치를 동시에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 포용적 설계와 부담 완화라는 기본 원칙을 여기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N수생에게 비교 내신을 적용하는 것도 어떤 형평성을 고려한 부분이고요. 네. 그럼 그 외에 다른 전형이나 뭐 공통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짚어보면요.
우선 수능 최저가 있는 모든 수시 전형, 예를 들어 지옥균형, 네오르네상스 소류형에서 탐구 영역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중 상위 1과목만 반영하기로 통일됐어요. 이건 일관성을 높여서 수험생들이 좀 예측하기 쉽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아, 탐구는 그냥 한 과목으로 통일. 네.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 2가 서류 100%로 바뀌는데 이건 아마 정부의 대입 전형 간소화 방침, 수시 4개 이내로 설계하라는 그 방침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100%인 논술 우수자 전형하고 실기 우수자 전형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니까요. 이 전형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존대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이 쏟아졌는데요. 한번 핵심만 정리해 볼까요? 경희대의 2028학년도 입학 전형 예고안의 가장 큰 변화는 수시 교과 전형의 교과 종합평가 도입, 학종을 면접형과 서류형, 특히 석차 등급 미반영으로 이원화, 그리고 정시의 수능 학생부형, 여기선 유리한 성적 상위 과목 반영, 신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절대평가인 성취도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학생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곳곳에서 보이고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이에요. 핵심은 더 이상 숫자로만 평가하지 않겠다 이거죠.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의 과정, 그러니까 왜 그 과목을 선택했고 어떻게 공부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이걸 좀 다면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특히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관련 권장 과목 이수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고1 학생 여러분들은 단순히 점수 따기 경쟁을 넘어서야겠네요. 내가 왜 이 과목을 듣고 여기서 뭘 배우고 싶은지, 그래서 어떤 활동으로 이걸 좀 심화시킬지, 이런 고민들이 학생부에 잘 드러나도록 나만의 학습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의 이번 발표는 다른 대학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줘요. 2022 개정 교육과정하고 5등급 내신제 하에서 다른 대학들도 아마 비슷한 방향, 그러니까 정량평가와 함께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아직은 예고 아니고 2026년 4월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나올 확정 안 하고 다른 대학들의 발표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어느 정도 읽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희대의 이번 예고안처럼 대학들이 점점 더 여러분의 학습 과정과 탐구 역량 그 자체에 주목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여러분의 학생부를 어떤 색깔과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좋은 성적표를 넘어서 여러분의 성장 스토리가 담긴 한편의 흥미로운 기록으로 만들려면 앞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희대학교의 2028학년도 입학 전형 예고안을 통해 미래 입시의 변화 방향을 함께 가늠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입시 로드맵을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영감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